안녕하세요. 차트 알려주는 남자 프로트레이더 최주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현대로템에 대해서 분석해보도록 할 텐데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제가 구독자분들과 그리고 현대로템 주주분들을 위해서 평생 써먹을 수 있는 이 차트 분석 기법에 대해서 쉽고 간단하게 오늘도 알려드릴 건데요. 그 전에 항상 그랬듯이 이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현재 주가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을 체크를 하셔야 되는지, 즉 다음번 3차 반등이 나오기 전까지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을 체크하면서 홀딩을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추가적으로 제가 드릴 얘기는 뭐냐면, 그동안 구독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셨던 국내에 있는 슈퍼개미 분들이 이런 급등 종목에 대해서 매도 타점을 어떻게 잡는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오늘도 마찬가지로 단 한 주라도 이 종목 보유하고 있는 모든 현대로템 주주분들은요, 오늘 제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단타나 수익 매매 하시는 분들이, 단기 수익 매매 하시는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게 어떤 구간이죠? 바로 슈팅 이후에 나오는 이런 조정 구간이죠. 근데 제가 결론부터 먼저 조정이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 구간이 전형적인 이 세력의 개미털기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즉 뭐냐, 고점을 어느 정도 찍고 하락 전환이 되는 이 하락의 초입이 아니라 다음번에 나올 이 3차 급등의 초입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건데, 자,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항상 제가 전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세력의 이 매집이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상, 즉 세력들이 투매를 하고 있지 않다는 이 시그널만 여러분들이 포착이 된다고 하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마음 놓고 홀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대부분의 이 개인 투자자분들, 단타나 수익 매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슈팅 이후에 연속적으로 이렇게 급락이 나오게 될 경우에 여기서 손절을 결정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즉 내가 마이너스 5%라든지 마이너스 10%만 빠져도 손절을 결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이게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한다? 리스크 관리라고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손절이 반복이 되면 어느 순간 내 계좌 자체가 마이너스 50%가 되는 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잦은 손절을 방지해야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영상 보시는 분들이 그럼 나는 손절을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있다가 가만히 있다가 주가가 엄청나게 빠질 때, 이때 뒤늦게 손절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될 건 뭐냐면, 기준이 이 세력의 매집량이다. 즉 세력들이 갖고 있는 물량이 시장에 쏟아지지 않는 이상 다음번 3차 반등이 무조건 나올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우리가 이 세력의 매집을 어떻게 포착을 할 수가 있냐, 우리가 전문가도 아니고 어떻게 이 부분을 캐치할 수 있냐,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텐데, 제가 지난 1년 동안 수많은 영상들과 수많은 종목들을 통해서 이 세력의 매집을 어떻게 파악하는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바로 말씀을 드리면요, 항상 이 아래쪽에 있는 세력의 매집을 나타내는 OBV 보조지표, 요 빨간색 선을 이제 추가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구독자분들은 다 추가를 하셨죠. 근데 오늘 제 영상 처음 보시는 현대로템 주주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 OBV가 바로 세력의 매집을 나타내는 가장 강력한 시그널이다. 즉 바꿔 말하면 세력의 의도라고도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력의 매집량을 체크하면서 지난 1차 슈팅과 2차 슈팅까지 우리가 버텨왔는데, 2차 슈팅이 나오기 이전에 어떤 부분을 체크하면서 제가 홀딩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8월 초의 차트로 다시 돌아와 보면, 이때 당시에 굉장히 많은 주주분들이 제 영상을 봐주셨는데, 이때 당시에도 제가 이때 조정 구간에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주가가 하락이 나오는 것 같아도 세력의 매집을 나타내는 이 OBV가 여전히 이렇게 고점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선을 뚫고 내려가지 않는 이상 개인 투자자들이 무조건 홀딩하시면 된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제가 생명선이 뭐라고 그랬죠? 바로 전저점인 요 구간을 생명선으로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생명선을 뚫고 이렇게 내려가는 흐름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만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이 구간에서 무조건 홀딩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어떤 구간에 와 있냐, 이때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때 이후로 계속해서 이 위에서 고점을 유지하면서 다시 상승이 나와줬기 때문에 주가의 흐름도 어떻게 됐다?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2차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구간도 마찬가지예요.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 위해서 조금 확대를 해보면, 자, 지금의 상황도 이전에 8월 초의 상황과 거의 비슷하다. 주가가 조정을 받고 급락이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우리가 생명선을, 이 세력의 매집을 나타내는 OBV의 생명선이 어디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전저점인 여기를 여러분들이 생명선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인을 깨고 내려가지 않는다고 하면, 지난 8월 초처럼 이 라인을 깨고 내려가지 않고 이 위에서 횡보 또는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게 되면 주가가 이후에 같이 따라가면서 1차 급등, 2차 급등, 그리고 마지막
3차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반면에 앞으로 거래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면서 이 OBV 보조지표가 세력의 매집을 나타내는 이 OBV가 이렇게 뚫고 내려가는 시그널이 나온다고 하면 무조건 여러분들이 이 초입 구간에서 여기서 손절을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근데 이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적은 이유가 뭐다? 바로 세력의 매집 기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차트를 이번 슈팅이 나오기 전에 이번 상승 랠리가 시작되기 이전으로 한번 돌아와서 보면 제가 항상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제가 강조드렸던 게, 자, 주가가 어느 정도 역사적 고점을 찍고 장기간 하락이 나올 때, 즉 수개월 동안 여러분들이 물려있을 때 이 구간에서 손절을 할지 말지 굉장히 고민되어 있을 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게 바로 이 세력의 매집을 나타내는 OBV예요. 이 OBV 지표가 일반적인 경우에는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하는 경우에 똑같이 OBV도 이렇게 같이 내려와야 이게 정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근데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정상적인 패턴이 아니라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오히려 주가가 빠지는데도 여전히 수개월 동안 고점을 유지하고 있죠.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이 뭐라고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바로 세력이 매집 중이구나 혹은 홀딩 중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런 저점에서 손절을 하고 나갈 때 홀딩 하셨던 분들이 어떻게 됐다? 지금의 이 상승 흐름을 전부 다 수익으로 전환을 할 수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영상 초반에 뭐라고 설명드렸죠? 잦은 손절은 여러분들의 계좌를 망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대전제가 바로 대부분의 국내에 있는 슈퍼개미들이 사용하는 바로 이 OBV 보조지표가 여전히 이 고점을 횡보를 하고 있거나 상승이 나오는 이런 시그널만 여러분들이 파악을 한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단타도 할 수 있고 수익 매매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의 구간이 여전히 이 세력들이 대놓고 이 매수를 하고 있는 이런 구간이기 때문에 잠깐의 조정이 나온다고 해서 여기서 매도를 할 필요가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건데,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세력의 매집 기간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포착을 할 수가 있냐면요, 자, 보통 일반적으로 고점을 찍고 내려오고 있는 이런 기간이 전부 다 매집 기간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실제로는 어디서부터 봐야 되냐, 바로 이 보라색 241선 있죠. 241선을 뚫고 내려오는 이 아래 지점,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세력의 매집 구간으로 판단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좀 더 알아보시기 편하게 제가 색칠을 해드리면요, 바로 이 구간을 세력의 매집의 기간으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세력이 전혀 투매가 나오지 않고 이렇게 OBV가 상승을 할 수 있었던 거다. 자, 그러면 개월수로 보면 기간이 어떻게 되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의 6개월 정도, 반년에 걸쳐서 이 세력들이 매집을 했기 때문에 이후에 나오는 이 상승의 기간도 똑같이 6개월 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주식에는 당연히 이 100%가 없지만 대부분의 세력주, 우리가 테마주라고 부르는 이런 종목들은 매집의 기간과 상승의 기간이 거의 일치를 한다. 그래서 LNF나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에도 거의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상승 랠리를 갈 수 있었던 이유가 그만큼 매집의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자, 어찌됐든 이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급등이 시작이 됐던 이 시기가 바로 6월 초였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최소 기간이 얼마나 남아있다? 한 달에서 2달 정도는 이 상승의 랠리가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릴 부분은 뭐냐면, 이전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 세력주, 대표적인 세력주 같은 경우들은 굉장히 비슷한 패턴으로 상승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과거에 지금의 이 현대로템처럼 상승이 나오던, 그리고 굉장히 유사하게 올라가던 이 종목을 비교를 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매매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바로 이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차트가 뭐냐면요, 캠트로스의 과거 차트예요. 2021년도에 이제 여름에 캠트로스의 차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미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현재 현대로템과 이 상승이 나오는 패턴이 굉장히 유사하죠. 그래서 계단식으로 이렇게 1차와 2차 급등이 이미 나온 상태고, 지금 여기서 보신 것처럼 두 종목 다 단기간에 이 조정이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캠트로스 주주분들도 조정 이후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 많으셨는데, 이때 당시에도 여러분들이 똑같이 어떻게 보셔야 되냐, 일단은 세력의 매집을 나타내는 이 OBV상 생명선을 여기라고 봤을 때 이 라인을 뚫고 내려가지 않았기 때문에 캠트로스 주주분들도 계속해서 홀딩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공통점이 뭐다?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아래에 나와 있는 RSI라는 보조지표요.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요 파란색 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RSI 보조지표가 뭐냐? 바로 우리가 언제 매수를 하고
언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려주는 보조지표가 바로 이 RSI 보조지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이 RSI 지표상 지금 현재 보시면 이미 두 종목 다 고점을 나타내는 매도 시그널이 나와 있는 상태죠. 자, 근데 이전 영상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이때가 1차 슈팅, 그 다음에 최근에 2차 슈팅 이렇게 이미 나온 상태에서 앞으로 3차 슈팅이 한 번 더 남아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세력주가 이 3차 슈팅 이후에 고점을 찍고 주가가 다시 내려오는 경우가 많은데, 캠트로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여기서 보시면 이미 1차와 2차 고점 시그널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3차 고점 시그널이 남아있었는데, 이때 당시에 주가가 이후에 어떻게 흘러갔냐 제가 바로 보여드릴게요. 캠트로스 같은 경우에도 주가 흐름이 이후에 이런 식으로 추가적인 조정이 나온 다음에 다시 급등이 나왔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게 현대로템의 미래라고 여러분들이 예측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차 매도 시그널이 나왔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체크하셔야 될 게 뭐냐면요, 자,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 위해서 좀 더 확대를 해볼게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놓치시면 안 되는 부분이, 자, 이미 여기서 보신 것처럼 3차 매도 시그널이 끊긴 상태예요. 거기다가 음봉까지 같이 나와줬죠. 근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추가 급등에 대한 이 기대를 가지고 홀딩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부터는 제가 이 영역부터는 욕심의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항상 제가 이 RSI 보조지표상 우리가 언제 매수를 하고 언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이 RSI 지표상 이렇게 확실하게 시그널이 끝났을 때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전량 매도를 하시라, 이렇게 강조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캠트로스 같은 경우에 이후에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됐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횡보를 해주다가 급락이 나왔었는데, 제가 주주분들에게 말씀드린 게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우리가 가장 최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는 이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급등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홀딩하다가 오히려 결국에는 이 결과적으로 손절을 하고 나오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주주분들이 이 부분을 경계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현대로템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이 부분을 참고를 하셔야 되는 거고, 또 하나 말씀드릴 부분은 뭐냐면요, 우리가 매도 시기를 결정을 할 때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기준으로 삼으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바로 이 이평선과 주가의 간격이 이런 식으로 넓어지게 됐을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주가와 이동평균선의 간격이 이렇게 벌어졌을 때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고점으로 판단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면 이 현대로템도 어느 정도 간격이 굉장히 벌어진 상태죠. 그래서 제가 앞으로 3차 슈팅이 나오게 됐을 때 여기서 여러분들이 욕심을 버리고 전량 매도를 해서 수익을 내고 나오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냐면 이 두 종목 다 차트를 좀 더 넓게 보면요, 공통점이 뭐냐, 자, 이런 식으로 한번 보면 현대로템이나 캠트로스나 전고점을 이미 돌파를 하고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무한정 주가가 급등하기는 굉장히 힘들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세력의 매집을 나타내는 OBV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상승이 나올 때는 일단 여러분들이 홀딩 전략을 취하신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마지막 3차 슈팅이 나왔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전량 매도를 하고 나오셔야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야 될 거는 바로 이 RSI 보조지표상 확실한 매도 시그널이 나왔을 때 이런 구간에서 고점에서 매도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코스피 지수를 제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면요, 제가 최근에 수많은 종목들을 분석을 해드리면서 세력의 매집을 나타내는 이 OBV와 그 다음에 우리가 언제 매수를 하고 언제 매도를 해야 될지 정확하게 알려주는 이 RSI 지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쉽고 간단하게, 그러면서도 굉장히 정확하게 분석을 해드리다 보니까 최근에 구독자분들과 제 영상 봐주시는 주주분들이 뭐라고 문의를 가장 많이 주시냐면, 첫 번째가 나도 이 보조지표 두 가지를 직접 설정해서 내가 스스로 매매를 해보고 싶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 보조지표 두 가지를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는지 이 사용 방법을 좀 알려달라, 여기 대해서 문의를 굉장히 많이 주셨어요. 즉 뭐냐면, 제가 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이 화면 구성과 똑같이 설정해놓고 이 보조지표를 가지고 매매를 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신 건데,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명드리듯이 진짜 바닥 시그널이 어디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매도를 해야 되는 진짜 고점 시그널이 어딘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작년만 하더라도, 예전만 하더라도 정말 소수의 구독자분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주시길래 제가 개별적으로 답장을 드리는 수준이었는데, 이게 올해 들어와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 OBV와 RSI 사용법을 알려달라, 이렇게 문의를 많이 주셔서 제가 최근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럴 거면 아예 이 보조지표 사용 설명서를 따로 만들어서 최대한 많은 분들에게 공유를 드리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최근에 일주일 동안 따로 시간을 내서 뭘 했죠? 바로 이 보조지표 사용 설명서를 손수 직접 제작을 했죠.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오래 걸렸냐? 왜 일주일씩이나 걸렸냐면,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증권사가
이 증권사가 전부 다 다르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이번에 자료를 만들면서 알게 된 건데 이 증권사별로 보조지표를 설정하는 방법이 전부 다 제각각이더라. 그래서 할 수 없이 증권사별로 제가 여러분들이 어떤 증권사를 쓰시든지 따라 하실 수 있게 전부 다 제가 개별적으로 그림이나 사진을 통해서 이 자료를 전부 다 만드냐고 시간이 좀 걸렸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는 나는 모바일로만 매매를 한다, 혹은 나는 컴퓨터로만 매매를 한다, 즉 HTS로만 매매를 한다, 이렇게 각각 다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바일로는 이 OBV와 RSI를 어떻게 추가를 하는지, 그 다음에 컴퓨터로는 이 보조지표를 어떻게 설정하는지 마찬가지로 각각 이 그림이나 사진을 통해서 제가 이 자료를 전부 다 만들어 놨으니까 이 보조지표 추가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제가 직접 만든 이 설명서대로만 따라 하시면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으로만 드리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아예 이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바로 요건데, 요거는 모바일로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제가 직접 만든 이 증권사별 보조지표 사용 설명서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OBV와 RSI를 어떻게 설정하고 사용하는지 제가 이 자료 안에 전부 다 넣어놨는데, 여기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순서대로 1번, 2번, 3번, 4번 순서대로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된다. 그래서 말이 나온 김에 제가 이렇게 사진을 하나씩 보여드리면, 자, 이런 식으로 따라 하시면 되는데, 자, 이 중간에 뭐가 나와 있냐면 RSI 지표를 어떻게 설정하는지 이 화면이 나와 있어요. 요거는 제가 사용하는 증권사의 이제 HTS인데, RSI 지표상 요 수치값을 어떻게 설정하는지, 그리고 나머지 설정값은 어떻게 맞추는 건지 제가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죠. 그래서 요거는 모바일로 보셔도 되는 거고, 여기 보시면 이제 RSI 뿐만 아니라 OBV도 어떻게 설정하는지 제가 그대로 화면에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이 설정 값으로만 똑같이 맞춰서 이 화면 세팅을 하셔서 OBV라든지 RSI를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면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이 증권사마다 기본 세팅이라는 게 돼 있을 거예요. 기본 설정 값인데, 이 기본 설정 값으로 OBV, RSI를 맞춰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 자, 왜 그러냐면요, 이 기본 세팅으로 했을 경우에 잘못된 타이밍에 여러분들이 매수 또는 매도가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이 설정 값으로 맞추셔야 된다는 건데,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주린이 시절부터, 저도 주린이 시절이 있었겠죠. 제가 주린이 시절부터 프로 트레이더가 되기까지 정말 운이 좋게도 여러 슈퍼개미 분들을 만나면서 이분들에게 배웠던 설정값이 바로 이거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이 설정값대로 여러분들이 맞추셔야 슈퍼개미 분들이 설정해놓은 이 화면 구성 그대로 똑같이 매매를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설정이 끝났으면 이게 다가 아니죠. 결국에는 이 보조지표 OBV와 RSI를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 이 사용 방법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세력의 매집을 나타내는 OBV가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올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매매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그 다음에 반대로 하락이 나올 때는 또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언제 매수 매도를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이 RSI 보조지표상 어디가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되는 진짜 바닥 시그널이고, 그 다음에 어디가 우리가 매도를 해야 되는 고점 시그널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각각의 패턴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쉽고 간단하게 따라 하실 수 있게 그림이나 사진으로 이 자료를 전부 다 만들어 놨으니까요, 이대로만 따라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평생 주도적으로 매매를 하시면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언급한 주도적이라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을 정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직접 만든 이 보조지표 사용 설명서 필요하신 분들은요, 항상 그랬듯이 여기 상단에 제 번호 남겨놓고 있죠. 제 번호 010-5816-4556으로 뭐라고 적어서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냐면, 간단하게 숫자 7이라고 할게요. 이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숫자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는데, 숫자 7이라고만 적어서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 전부 다 확인해서 이번에도 이 보조지표 사용 설명서 무료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 주린이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막 차트 공부를 시작했는데 내가 어떤 방향으로 공부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너무 막막하다 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있다고 하면, 제가 공유해드리는 이 보조지표 사용 설명서 여러분들도 최대한 많은 분들에게 공유를 해달라,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종가를 기점으로 계속해서 변동성이 심하게 나오면서 주가가 상승, 횡보, 급락, 이렇게 세 가지 방향 중에 하나로 주가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제가 항상 구독자분들과 주주분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드리죠? 우리가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세 가지 방향성에 대해서 미리미리 예측하고 대응을 준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매매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즉 이 매수와 매도 타점을 어떻게 정하셔야 되는지, 이 예상도를 전부 다 제가 그림으로 정리를 해놨고, 이게 바로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항상 강조드리던 시나리오 매매 기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근데 이 시나리오 매매 기법이라는 게 아직까지도 이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거의 불모지에 가깝다.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주주분들도 이 시나리오 매매 기법을 들어보기만 했지 아마 실제로 해보신 분들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만큼 국내 주식시장에서 상위 3%에 해당하는 투자자분들만 알고 있는 게 바로 이 시나리오 매매 기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국내에서는 저 같은 프로트레이더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좀 얼굴이 알려져 있는 슈퍼게임이라든지 그 다음에 외인 같은 이런 일부 세력들만이 여전히 이 시나리오 매매 기법으로 매매를 하다 보니까 중간중간 나오는 이 세력의 개미털기에 당하는 게 누구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개인 투자자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지난 1년 동안 구독자분들과 주주분들에게 항상 이 시나리오 매매 기법을 여러분들 걸로 만드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만큼 이 매매법이라는 게 내가 마치 주식시장에서 답안지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시험을 보는 것 같다. 즉 투자자로 하여금 내 리스크는 최소화하고 내 수익률은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게 바로 이 시나리오 매매 기법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으로만 드리면 오늘 제 영상 처음 보시는 현대로템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시나리오 매매 기법이 이해가 잘 안 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다른 종목의 주주분들에게 만들어드렸던 그리고 공유해드렸던 이 시나리오 자료를 예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왼쪽에 보시면 이때 당시 이 종목도 주가가 상승이 나오다가 갑작스럽게 조정을 받던 이런 시기였는데 지금의 현대로템과 굉장히 유사하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도 제가 벌써 7월 중순이었네요. 이때가 주주분들에게 이 자료를 공유해드리면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1번 시나리오대로 급등 패턴이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매수가와 매도가를 어떻게 잡아서 수익을 내셔야 되는지, 그 다음에 2번 시나리오대로 횡보하는 패턴이 나왔을 때는 분할을 어떻게 비중을 더 실으셔야 되는지, 그 다음에 3번 시나리오대로 주가가 급락이 나왔을 때는 물타기나 신규 매수를 얼마에 잡으셔야 되는지, 이렇게 보신 것처럼 제가 정확한 이 가격까지 표시를 해드리면서 이대로 매매 대응을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게 리스크를 가장 줄이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때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주주분들이 제가 만들어드렸던 이 시나리오를 가지고 도움을 많이 받으셨어요. 그래서 아마 주주분들은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아마 다 아실 텐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장기간 이 세력의 매집이 이루어진 이후에 주가가 조정 이후에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 상승 랠리가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어찌됐든 중요한 건 뭐냐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 현대로템의 최신 업데이트된 시나리오를 전부 다 만들었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주주분들 중에서 내가 혼자 매매하기는 막막하다, 아니면 일단 매수하긴 했는데 좀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항상 그랬듯이 여기 상단에 제 번호 남겨놓고 있죠. 제 번호 010-5816-4556으로 뭐라고 적어서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냐면, 간단하게 시나리오라고만 이렇게 적어서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 전부 다 확인해서 이번에도 이 자료 무료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5월과 6월 달에 제가 드렸던 이 시나리오로 도움받으셨던 분들, 지금 현재 수익 구간에 와 계시는 분들은요, 이번에도 똑같이 시나리오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같은 방식으로 공유해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 주변에 이 종목 보유하고 있는 주주분들이 혹시라도 있다고 하면 제가 드리는 이 시나리오 자료 여러분들도 최대한 많은 분들에게 공유를 해달라. 그래야 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세력의 개미털기 한두 차례 더 나온다고 했을 때 단기적인 패닉에 빠져서 손절이 나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는 제가 구독자분들과 이제 제 영상 봐주시는 주주분들을 위해서 제가 직접 운영하는 단톡방인데요. 제가 이걸 왜 만들었냐? 이전부터 계속해서 문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시나리오를 드리다 보니까 이게 약간 좀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일일이 문자를 주고받고 하는 것보다는 카톡방에서 제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어떤 종목에 제가 일주일 동안 여러 종목을 분석을 하기 때문에 여러 종목의 이 시나리오가 업데이트 될 때마다 여기에 제가 실시간으로 업로드를 해두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공유를 받는 게 더 편하다 하셔가지고 제가 구독자분들과 그리고 제 영상 봐주시는 주주분들을 위해서 이 단톡방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그때그때 여러 종목의 시나리오를 공유해드리고 있기도 하지만 그 시나리오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이런 코멘트도 제가 남겨놓고 있으니까 공부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주식 공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도움을 받으시기 좋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여러 종목의 시나리오만 공유를 드리는 게 아니죠. 바로 뭐냐면 그 시기마다 가장 급등이 나올 만한 이 세력주에 대해서, 주도주 역할을 하는 세력주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 보통 일주일에 한 종목 정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드리고 있어요. 자, 근데 왜 이렇게 많이 공유를 드리지 않냐? 그게 아무래도 제가 이 급등 종목을 보는 조건이 까다롭다 보니까 이제 이런 종목이 많이 나오진 않는데, 왜 그러냐? 일단 이 조건을 만족을 하려면요, 어느 정도 이미 빠질 대로 주가가 빠진 바닥 상태여야 되고, 거기다가 이제 막 반등이 나오고 있는 이런 시그널까지 포착이 돼야 되는 거죠. 즉 세력의 매집이 포착이 되고 RSI 지표상 확실한 바닥 시그널, 우리가 매수 시그널이라고 하는 이 지점까지 포착이 돼야
즉 3박자가 다 만족을 해야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종목 정도밖에 보통 제가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대신에 이런 종목들이 평균 한 달 정도를 예상을 했을 때 50%에서 100% 정도 상승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혹은 그 이상 나오는 경우도 있었죠. 그만큼 이 세력주들은 세력이 매집을 끝내고 급등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하락에 대한 이 리스크가 적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력주도 제가 이 단톡방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단톡방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요, 여기 상단에 제 번호로 010-5826-4556으로 저에게 뭐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냐면, 간단하게 단톡방이라고만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서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 전부 다 확인해서 이 초대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톡방 초대 링크는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초대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나는 이 링크를 못 받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정확한 제 번호로 문자를 주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기로 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